네, 위블리를 이용한 웹사이트 제작과 수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자 계정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관리 권한이 있으신 계정으로 위블리에 접속 시 다음 같은 이런 페이지가 나오게 될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 사이트에 관리 권한이 있으시면은 왼쪽에서 지금 수정을 하시고자 하는 사이트를 먼저 선택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사이트 수정을 하고 싶은 것을 선택했다면 그 오른쪽에 에딧 사이트를 눌러서 관리자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교회 사이트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사실 정식 교회 사이트는 아니고 제가 제작과 버그 수정 이런 여러가지 테스팅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더미 사이트입니다. 먼저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위에 보이는 페이지예요. 빌드 옆에 페이지가 있는데 페이지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런 목차 같은 것이 뜨게 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사이트 내에 있는 모든 페이지를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이것들이 다 지금 이제 메뉴판에 올라가게 되죠. 홈페이지는 일부러 메뉴에서 뺐는데 교회 소개, 설교, 교육부, 청년부, 남녀전도의 갤러리가 다 이 메뉴판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뉴 아래 인덴테이션과 함께 들어가 있는 페이지는 서브 메뉴에 뜨는 목록들입니다. 이거를 바꾸시고 싶으시면은 언제든지 그냥 드래그를 해서 다른 곳에 놓으시면은 이렇게 이제 인사말이 교회 소개 위로 올렸더니 교회 소개 안에 있던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죠. 마찬가지로 다시 넣어도 되고 다른 곳에 넣으셔도 되고 뭐 위치를 바꾸고 순서를 바꾸셔도 됩니다. 원하시면은 뭐 나중에 구조적으로 변형을 시키다가 필요하다 싶으면은 그냥 아예 페이지를 하나 없애셔도 되고 아니면 새 페이지를 추가하셔도 돼요. 여기 페이지 옆에 플러스 사인을 누르시면 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는데 저희가 뭐 상품을 팔고 그럴 건 아니니까 아마 스탠더드 페이지와 블로그 페이지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스탠더드 페이지는 이런 딱 한 페이지로 이루어진 좀 시각적인 이런 꾸밈을 할 수 있는 페이지고 블로그 페이지 같은 경우는 게시물을 올릴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청년부, 뭐 남녀전도의 갤러리 이런 게 다 블로그 페이지라서 게시물을 올릴 수 있게 돼 있고 메인 화면이나 뭐 교회 소개 페이지 같은 경우는 스탠더드 페이지라서 게시물은 올릴 수 없지만 더 높은 자유도로 여러 가지 구성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구성을 어떻게 바꾸느냐? 그거는 빌드에서 할 일인데요. 다시 페이지 옆에 빌드로 가시면은 여기에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성이 있습니다. 일단 블로그 페이지에서는 꾸밀 수 있는 옵션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다시 메인 페이지로 나가 볼게요. 여기는 스탠더드 페이지라서 여러 가지 구성을 더 자유롭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름이 되게 직관적이에요. 그래서 굳이 설명을 따로 하지 않아도 한번 눌러보고 시도를 해보면은 아 뭐구나 바로 알아차릴 수가 있을 겁니다. 큰 텍스트를 원하시면 이런 예배 안내, 교회 소식 이런 큰 텍스트를 원하시면은 타이틀을 원하는 위치에다 드래그를 하시면 돼요. 이런 파란 선이 보이는데 그 파란 선으로 이 텍스트 파일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옆으로 놔도 되고 뭐 위에 아래 어디든 놔도 되는데 저는 한번 예배 안내 위에 올려 볼게요. 예배 안내 위에 이렇게 올린 다음에 원하는 큰 텍스트를 이제 설명을 추가하시면 돼요. 온라인 예배 안내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 여기가 아니고 어디든지 사실 올리시면은 거기로 이동이 됩니다. 뭐 가운데 정렬도 할 수 있고 이거는 뭐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작은 본문 텍스트는 타이틀 아래 텍스트라는 게 있고 타이틀 아래 텍스트를 하시면 더 작은 텍스트를 쓸 수가 있습니다. 예배 안내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으로 보실 것은 이미지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원하는 곳에 드래그를 하시고
그 위치에 이제 이미지를 넣을 수가 있게 돼요. 이거를 한번 누르시면은 이런 이미지 셀렉션 박스가 나오는데 여기에 원하는 이미지를 드래그 하셔도 되고 아니면 클릭을 해서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굉장히 큰 이미지가 나올 거예요. 이 화면을 꽉 채우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모바일 버전에서는 그만큼 줄어들지만 어쨌든 데스크탑에서는 좀 크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 이미지를 넣게 되면은 이런 큰 이미지가 이제 스태킹이 되는데 그런 것 말고 또 좀 작게 나열을 하고 싶다. 그럼 요 아래 보이듯이 이렇게 나열을 하고 싶다 하면은 이미지 아래에 있는 갤러리를 쓰시면 됩니다. 제가 갤러리를 여기에 올렸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여러 이미지를 한꺼번에 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크게 나오지 않고 쬐그맣게 잘 정리돼서 나오는 편입니다. 갤러리 아래는 슬라이드 쇼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지금 교회 웹사이트의 갤러리란에 제가 사진첩에다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슬라이드 쇼를 할 경우 갤러리랑 똑같이 여러 이미지를 넣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이렇게 썸네일즈 언더 바텀이라고 해가지고 제일 첫 번째 이미지는 크게 나오지만 나머지 이미지 같은 경우는 아래에 쬐그맣게 나와서 미리 보기가 나오고 그거를 누르면은 확대가 될 수 있는 그런 형태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오토 플레이도 해놓을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미지를 올렸지만 하나만 크게 나오고 나머지는 쬐그맣게 나왔죠. 누르면은 확대가 되는 식으로 이렇게 옆으로 화살표로도 이동이 가능하고 플레이를 해 놓으시면은 자동으로 넘어가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이런 갤러리와 슬라이드 쇼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누르시고 애드 이미지로 더 추가를 하셔도 되고 슬라이드 쇼 같은 경우도 에딧을 누르시면 이 순서를 바꿀 수가 있고 뭐 추가도 할 수 있고 remove image라고 누르시면은 이제 또 제거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첫 번째 이미지를 바꾸시면은 그 이미지로 다 이제 메인 화면에 그 이미지가 뜨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미지가 여러 개가 똑같은 걸로 바뀌었죠. 그게 지금 위블리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인데 이미지 파일의 이름이 같으면은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수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수정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미지를 올리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데 한글 파일 이름을 쓰시면은 이 웹사이트에서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영문으로 쓰셔야 되고 또 이미지 파일 이름이 겹치지 않게 뭐 날짜 정보라든지 이런 걸 추가해서 좀 유니크하게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 더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빌드에서 아래로 조금 내려가시면은 여기 있다. 미디어 아래에 있네요. 유튜브라는 게 있어요. 유튜브를 들어가시면은 여기는 이제 유튜브를 올릴 수가 있는 그런 컴포넌트입니다. 지금 디폴트로 그 설명 튜토리얼 이런 유튜브가 올라가 있는데 클릭하시고 여기에 이제 원하는 유튜브의 URL을 넣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미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 영상을 화면에 띄우고 싶다 그러면은 아래 쉐어를 누르시고 유튜브의 URL을 카피하신 다음에 여기에다 붙여넣기 하시면은 그 영상이 바로 인베드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유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걸 너무 많이 남용을 하게 되면은 이 페이지를 로딩하는데 좀 오래 걸리거나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미지와 영상은 좀 자제를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좀 디자인적으로 유용한 게 있는데 그거는 이 스트럭처에 보면은 뭐 스페이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성품들이 그냥 쭉쭉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게 이쁘지 않다 그러면 중간에 스페이서를 넣고 원하는 만큼 여백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꼭 위아래로 줄 필요도 없고 뭐 옆으로 놔도 옆에 이런 빈 공간이 생기면서
이미지도 자동으로 작아지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대충 사이트 디자인이나 구조 이런 변형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할 수 있고,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런 디자인적인 변형을 자주 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이트 관리를 하시는 분이라면 아마 게시물을 업데이트하는 것에 주 업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먼저 게시물 페이지로 가시면 돼요. 여기 청년부 페이지를 뭐 업데이트 하겠다 하면 청년부 페이지를 가시고, 이거는 블로그 페이지라서 다른 페이지랑 달리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텍스트나 이런 것도 여기 아니면 여기밖에 올라가지 않고, 모든 거는 이 게시물 안에서만 꾸밀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새 게시물을 올리고 싶다 그러시면은 이 오른쪽 아래 보면 뉴 포스트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뉴 포스트를 하시고, 되게 단순합니다. 타이틀을 쓰시면 돼요. 예배, 오늘 주일 예배 사진, 이렇게 타이틀 쓰시고, 그 아래 이제 날짜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디폴트는 오늘 날짜로 돼 있는데 언제로 바꾸든 바꿀 수가 있어요. 뭐 원하시면은 막 10년 전 게시물도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하시면은 게시물 날짜가 바뀌죠. 그리고 이 안에 이제 drag element here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컴포넌트를 넣으시면 돼요. 보통 뭐 텍스트로 그 게시물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예배 사진을 올립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사진이 있다면 사진을 올리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혹시 사진이 여러 개 있다 그러면은 이미지를 여러 개 올리는 것보단 갤러리 하나를 올리는 게 더 깨끗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설명을 더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는 좀 그냥 워드 파일 같으면 어디든 클릭하면 바로 텍스트인데, 여기는 아래 또 텍스트를 넣고 싶으면은 다시 텍스트 박스를 드래그해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번거로울 수 있지만 뭐 적응하시면 될 것 같네요. 다 게시물 작성을 완료하셨으면은 오른쪽 위에 보면 노란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포스트를 누르시면 이게 이제 포스트가 돼서 오늘 예배 사진이라고 이렇게 포스트가 됩니다. 이건 아까 제가 예시로 만든 거고, 이게 방금 만든 거네요. 포스트와 퍼블리시의 차이는, 포스트는 게시물을 업데이트할 때 포스트를 누르시면 바로 업데이트가 돼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고, 거기서 퍼블리시까지 누르게 되면 혹시 뭐 디자인적인 이런 디자인을 바꿨던가 아니면 코딩을 또 뭐 바꾼 게 있으면은 퍼블리시를 눌려야지 그게 적용이 되는데, 아마 그런 변형은 자주 안 하실 것 같아서 포스트만 하셔도 충분할 거예요. 잘 모르겠다 하면은 퍼블리시도 한 번 더 눌려줘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나중에 사이트 관리자를 더 추가하고 싶으실 때는 위에 보시면은 세팅이라는 게 있어서 세팅에 들어가시고 에디터라는 란을 들어가신 다음에 Add 에디터라는 버튼을 오른쪽 상단에 Add 에디터를 누르시고, 관리 권한을 주시고 싶은 사람의 이메일을 적으시면 돼요. 이메일을 적으신 다음에 Save Editor 오른쪽 하단에 초록색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Save Editor를 누르시면은 이 사람한테 이제 관리 권한이 주어졌다는 그런 메시지와 함께 어떤 링크가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확인을 아직 안 해봤는데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